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황성현입니다. 예, 뭐 말씀 아까 하셨듯이 좀 날씨가 좀 쌀쌀해졌네요. 저도 갑자기 감기가 걸려갖고, 그리고 오늘 제가 청중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까지는 강의를 자주 재능 기부하러 다닙니다. 근데 오늘은 더 큰 재능 기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쉽게 예, 생활성 플라스틱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아직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학생들에게는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세미나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뭐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는 사실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좀 잘못된 정보를 좀 올바르게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좀 가르쳐 드리고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흔하게 왼쪽 보시면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모르겠네요. 포인터가 없나요? 예. 왼쪽 그림 보시면은 좀 이쁘죠. 아트 같은 느낌이 들죠. 왼쪽 그림은 실질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은 사실 사이언티픽한 데이터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기 이전에는 탄소 발생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발생량이 지구나 지구에 있는 토양이나 바다에서 다 흡수할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생되는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밸런스가 맞으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2000년대 이후로 플라스틱 사용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뭐 플라스틱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석유화학 에너지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탄소 발생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바다나 땅에서 흡수할 수 있는 탄소 흡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어디로 가 있겠어요? 지구의 대기 중에 다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없애고자 할까라는 것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엘리사 싱어라는 분이 이 사이언티픽한 데이터를 저렇게 아트적으로 그려서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하면은 우리 학생들 이렇게 서칭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에 가장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거의 90% 정도 되더라고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왜 이렇게 안 좋게 표현이 될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아침에 밥 먹고 나오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에 플라스틱을 한 번도 안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시계를 끄고 칫솔로 이빨을 닦고 밥을 먹고 이런 일련의 과정 동안에 플라스틱을 한 번도 안 맞은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 여기 어머니들 뭐 아버님들도 오셨었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는 텀블러 쓰고 뭐 안 쓴다 하지만 사실은 플라스틱을 손에서 뗄 수 있는 시간은 잘 때까지도 거의 없다. 침대에도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을 하고 자연으로 잘 돌려보낼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플라스틱은 1900년대 초에 상용화됐다라고 개발은 1800년대 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썼던 플라스틱은 1900년대 초에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이슈였죠.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 물질을 가지고서 주로 자연을 활용을 했는데 석유계의 찌꺼기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안 썩어요. 그리고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물자 자원들이 굉장히 적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단한 발견이었고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정말로
아주 뭐 황금을 만드는 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들처럼 플라스틱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소재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의 개발의 시작은 되게 의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요 보시면 알겠지만 플라스틱 시초는 이거 뭔지 아세요? 예, 당구공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예. 플라스틱의 시초는 미국이 1900년대 초에 굉장히 레저 스포츠로 유행했던 게 당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재료가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당구공의 원료는 다 아프리카의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구공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코끼리를 많이 죽여야 됩니다. 그때도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한 기업이 상어와 같은 똑같은 재질의 소재를 만들게 되면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뭐 환율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유추해 보면 수억의 상금을 걸고서 이 소재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그래서 셀룰로스를 기반으로 한 당구공과 유사한 셀룰라이트라는 플라스틱의 시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에요. 폭발 성물도 있고요. 아주 불안정한 플라스틱이었지만 시작은 그거였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개발되면서 폴리에틸렌이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포인터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용화되는 시절이 됐고요. 이제부터 플라스틱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맨 처음에 플라스틱을 막 많이 썼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왔는데 쓰고 닦고 하니까 되게 편해요. 근데 그게 안 썩어. 그리고 되게 오래 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다가 오래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 많이 썼어요.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아끼고 계속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많이 쓰게끔 유도하는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어머니 시절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은 스타킹 살려면 편의점 가서 막 신을 수 있죠. 되게 싸잖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주신 용돈 갖고도 쉽게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젊으신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주 예전에 어머니 때는 스타킹 하나가 소고기 값하고 비슷할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왜? 많이 안 만드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스타킹 원료가 나일론이라는 플라스틱인데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되게 조금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죠. 많이 만들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플라스틱은 그래서 대중들이 어떤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가속화를 시켰던 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홍보할 때는 인류의 생활 문명을 바꾼 신의 소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머니들 아버님들 엄청 부자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같이 서민같이 사는 사람들은 재화가 비싸면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특히 플라스틱의 장점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인류의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소재로서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최근에 코로나 걸렸었죠.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했었어요? 마스크 많이 썼죠. 마스크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 손수건으로 막 가누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질병 전염률이 높아졌겠죠. 예전에는 특히 일회용 주사기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로 질병들이 뭐 흑사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이 죽어나갔던 병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으려면 약이 개발이 돼야 되지만 약을 안전하게 우리 체내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었던 것들이 이런 일회용 주사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끄떡끄떡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처음 예전에는 대중문화 예술은 유럽에서는 대부분 다 오페라, 그죠? 그다음에 연극이란 것들 자체가 대부분 대중문화 예술이었지만 굉장히 귀족들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런 필름이라는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개발이 되면서 영화라는 대중문화의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대중들이
이런 문화예술을 즐길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또 이거 아시는 분 예, 뭐예요? 예, 뭐 DVD, 예,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있었던 것들은 CD라는 것들도 있고, 예, 카세트 테이프,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다 플라스틱입니다. 예, 그런 것들 통해서 음악도 예, 대중예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자동차. 근데 자동차가 사실은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예, 거기에 기름을 많이 떼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예,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예, 굉장히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야 기름을 덜 먹을 수 있고 나오는 예,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많이 집어넣어서 금속 대신에 플라스틱을 넣으면 자동차가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연비를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거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요. 또 하나, 플라스틱이 금속보다 가격이 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00% 금속으로 된 자동차만 썼었으면 아마 저는 자동차를 못 샀을 겁니다. 예, 왜냐? 비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중의 문화나 모든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오른쪽 우리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 뜯어보시면 플라스틱이 이만큼 많아요. 예. 왼쪽은 자동차입니다. 예. 자동차를 뜯어보시면 예. 보통 중형 자동차 한 대에 한 1.5톤, 2톤 정도 하잖아요. 예.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안에 100kg? 아, 조금만 더 써보세요. 그래요. 예. 독일은 앞으로 700kg까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되게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5, 600kg 정도 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만큼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근데 예전에도 이런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쓰고 아끼려고 여기다 쓰고서 닦아서 계속 보관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쓰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Throw away living이라고 쓰고 버리는 삶의 시대가 도래했다 막 이러면서 미국에서 광고를 엄청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막 이렇게 버리는 이런 사진을 잡지에다 싣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는 이걸 많이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량이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970년대. 예. 뭐 50년밖에 안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50년 만에 플라스틱이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11월 25일 날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전 세계 175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플라스틱 더 이상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고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최종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쓴 지 50년 만에 이렇게 심각하게 변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 학생들에게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100% 맞다 틀리다라는 표현보다는 적어도 제가 과학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플라스틱을 아끼고 순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플라스틱 많이 만들다 하는데 플라스틱이 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협약에 조금 더 기여를 하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많이 조언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안 주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근본적인 거. 우리 수돗물 아끼려고 하면 수도꼭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궈야 되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을 아끼고 조금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만들고 있는 거를 다시 녹이거나 재활용해서 리사이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써야 되는데 플라스틱을 줄인다 하는데 일회용품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플라스틱 생산량도 안 줄어요. 예. 매년 2자리 이상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학생들, 어머니들이 정말 재활용하겠다고 아끼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량이 그렇게 증가하거나 플라스틱량이 줄지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 세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 양이 엄청 줄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일회용 플라스틱 엄청 많이 쓴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쓴 건 사실입니다.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아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소개시킬 생명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다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플라스틱을 어떻게 잘 쓰고 순환을 시켜서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떤 플라스틱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잘 아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은 아니죠. 이제 문명 패턴이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배달 음식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나라만큼 배달 음식이 많은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배달 음식에는 일회용품이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근데 그 일회용품을 어머니들이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놔두시면은 재활용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깊은 얘기를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들을 닦아서 깨끗이 닦아서 뭔가 다시 녹여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상태의 그 제품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되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처럼 착해서 먹고 잘 닦아서 놓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환경이 안 돼서 잘 안 닦아서 놓게 되면은 그걸 다시 녹여서 깨끗한 거 섞게 되면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러운 느낌으로 들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오늘 거기다가 밥을 먹었는데 그걸 깨끗이 닦아서 덜 닦은 거랑 녹여서 다시 밥그릇을 만들면 먹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재활용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플라스틱 키워드를 치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왼쪽 거북이는 거의 뭐 진짜 셀럽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나오죠. 플라스틱 그래서 저것 때문에 빨대가 금지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 태평양 쪽에 보시는 여기에 섬이 하나 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은 더 컸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면적이 한 14배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들이 모여서 조류에 흘러 들어가서 모인 섬들인데 요 숫자가 써 있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 섬이 떠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면적의 15배면은 엄청나게 크겠죠. 이렇게 섬처럼 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요 보이는 거 말고 안 보이는 바다 밑에 있는 플라스틱들은 99%가 99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플라스틱이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을 줄이지 않고 플라스틱을 바다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생태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어디 살고 있냐면은 저 심해 바다에 살고 있어요. 저 심해 바다에서 과학자들이 찾아내서 그걸 발견해서 그 배를 갈라봤더니 그 안에 플라스틱이 있더라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플라스틱 구스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만큼 되게 심각한 플라스틱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고래들도 필름을 먹어서 소화장애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해양 생태계의 위험성 때문이라도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자성어예요. 중고등학생들 올 줄 알고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많이 만들어서 문제예요. 플라스틱은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많이 만들고 우리가 너무 많이 그걸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걸 밖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그림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이 바다로 어떻게 버려질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요. 플라스틱은 쓰고 우리는 잘 모아서 분리수거장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뭐 하게 되면은 비가 오잖아요. 비 오고 쓸려 나가고 하다 보면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강에 흘러 들어간 것들은 점점 쪼개지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예,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은 플라스틱이 가면서 점점 쪼개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것들이 고래나 이런 동물들이 먹고, 그것들이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어쩌면 우리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제 더 이상 빨대로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안 돼요, 무조건 쓰면 안 돼요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없으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재화를 만드는 순간 또 다른 오염이 발생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 많이 나와요. 뭐 한 기사 보니까는 뭐 플라스틱 이 페트 물병에 수조 개의 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수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 상태에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미세 플라스틱 양을 몇 개를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체내에 들어가면 좋지는 않겠죠. 근데 체내에 들어갔을 때 바로 죽느냐?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또. 근데 미세 플라스틱하고 일반 플라스틱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 먹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또 하나는 플라스틱을 쓸 때 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뭐냐면 그 환경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스틱 중에 때로는 부들부들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딱딱하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만들 때 첨가제라는 걸 집어넣는데, 그 첨가제 중에 일부가 좀 남자나 여자의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 호르몬 물질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수증에 잉크 있잖아요. 잉크가 환경 호르몬 물질로 만들어서 요즘은 뭐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었는데요. 그거를 프리하게 만드는 잉크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 물질하면 굉장히 공포감에 많이 떨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케모포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을 관리하고 잘 쓸 수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플라스틱은 다 환경으로만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플라스틱에도 환경 호르몬이 없는 플라스틱들이 많고요. 대부분 좀 산업용 소재 쪽에서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소재들이 많고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페트병, 그다음에 뭐 커피숍에서 먹는 컵들, 이런 것들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집어넣지는 않아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값싼 중국산 플라스틱들, 이렇게 제품 장난감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올 줄 알고 막 영어도 읽는 것도 있고 한데 영어는 필요 없어요. 벌써부터 주무시면 안 돼요. 왼쪽이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배웠을 건데, 옛날에 지층에 뭐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거 배웠나요? 아주 오래된 시절에 재료를 가지고서 막 예측을 할 때는 토양의 지층의 연대기를 보고서 이해를 했는데, 미래에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느냐? 이 플라스틱에 쌓인 순서대로 연대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조금 다소 자극적인 것들이 전 세계에 사이언스라는 과학 저널 유명한 건 아시죠? 거기에 이슈화되어 있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려지는 것들, 개 밖으로 벌어지는 것들의 대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버려지는 제품들 중에 47%가 어떤 거냐면 일회용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그것들을 버렸었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너무 유용하게 썼죠.
근데 마스크를 2020년도에 이 오션스 아시아라는 저널의 편집장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매년 바뀔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나 봐요. 근데 플라스틱 양이 그때 버려지는 바닷속으로 버려지는 게 한 5.6억 개 정도 버려졌다라고 하는데 통계를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경제 손실도 손실이지만 그만큼 이 미세 플라스틱 양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예요. 예.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그런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는 않은 대륙이지만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플라스틱,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거기서 생산도 안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왜 일회용 플라스틱을 더 이상 못 쓰게 할까요? 아프리카는 도로 포장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흙들이 많은데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필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거기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기나 이런 병충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서식지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겨서 플라스틱을 좀 도입 금지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2020년, 2019년에 중국발 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가 생기면서 플라스틱이 더 이상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썼던 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서도 플라스틱 가지고서 리사이클하는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플라스틱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잘 소진을 시키거나 다시 써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떤 시대가 될 수 있냐면 우리 동네에서 만든 플라스틱은 우리 동네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잘 아끼고 관리해야 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스틱 쓰지 마세요, 금지 이런 것들만 해서는 플라스틱이 줄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시 코로나가 끝났지만 새로운 감염병 시대는 계속 올 거거든요, 그죠? 근데 감염병 시대가 딱 왔는데 우리 가족들은 나는 환경을 위해서 마스크 대신에 물수건으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다니겠어요, 이렇게 하실 분 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환경오염과 가족의 건강을 우리가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면 사실 가족의 건강이 우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의 문제를 아예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저도 대학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원생들하고 점심을 먹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먹기도 힘들고 할 때는 일회용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10명 저까지 한 12명에서 밥을 먹으면 저 뒤에도 나오는데 저 플라스틱 용기 양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말로 비싼 도시락 시키면은 1kg에 가깝습니다. 한 끼 먹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플라스틱 재활용 안 돼요. 다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껴라, 리사이클 해라, 이거 좀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게 완전 금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소재를 조금 더 이제 썩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런 사업 단계에서 비즈니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무게가요 사실 작지 않아요. 여기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뭐 있는지 아시는 분? 녹색 학생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이구 페트병 좋습니다. 자, 또 컵이 어디 있을까요? 요거요. 또 만만치 않죠. 고민해야 되죠. 쉽지 않아요. 왜냐 이런 플라스틱들 뭘로 만들어진지 몰라요.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닦아서 저렇게 우리 깨끗이 닦아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모아놔서 드려도 다 버려집니다. 소각되고요. 아쉽게도 얘도 리사이클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오로지 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법안을 많이 바꾸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진짜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 얼마큼 많으냐? 예. 생산량이 이만큼 많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몰랐는데 한 이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예. 아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왜? 탄소 중립 얘기는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 예. 더 이상 탄소를 발생시키지 말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이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연대가 1900년대. 예. 그게 영국의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 그때 기준으로 볼 때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또 물리학 우리 학교의 물리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도 별로 아닌데 그게 얼마나 올라간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온도 1.5도를 지구 온도 1.5도를 올리는 때 드는 그거를 무기로 바꿔보면 핵무기를 매년 뭐 몇백 발씩 터트려야 되는 그만큼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만큼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심각한 정도로 지구 안에 위험을 알람을 울린다. 사실은 1.5도 제한이지만 우리는 이미 거의 1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은 게 0.5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환경부에서도 많이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자원순환법 관련된 것들이 30여 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까 얘기했던 흰색 페트병 말고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맥주병들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는데 요 맥주병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것도 페트병인가 큐팩이라 페트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재활용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나와야지 우리 학생들이니까 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물이 이산화탄소가 많은 것들은 밖으로 나가면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페트병 안에다가 이렇게 필름들을 엄청나게 깝니다. 재활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순환법 차원에서 이런 거 다 없애고 페트병만 호모하게 일종의 단종의 페트로만 만들 수 있게끔 디자인하고요. 이런 유색의 제품들은 다 가급적이면 없어야 됩니다. 재활용이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쓰지 마시고요. 유리 쓰시고요. 뭐 텀블러 쓰시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일회용품 줄여야 돼요. 맞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플라스틱 다 없애고 유리하고 알루미늄만 갖고서 우리 한번 살아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만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나 알루미늄이 플라스틱보다 만들 때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고요. 우리 집에 에코백 있으시죠, 어머니들? 에코백 몇 개 갖고 계세요? 우리 집은 한 개밖에 없다. 나는 에코백 하나만 갖고 쓴다. 그러진 않으시죠. 에코백 하나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과 똑같이 환경의 문제를 좀 같은 레벨링으로 고려를 하려면 일회용 플라스틱 수백 장을 써야지 에코백 하나인데 우리 집안에 대부분 텀블러 저도 우리 집에 한 10대 개 있는 것 같고요. 에코백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없는 상태에서 그 에코백을 많이 생산하고 발생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발생에 영향이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만들 때 새로운 문제점들이 충분히 발생되기 때문에 물질의 재순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아끼고 잘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좋아요 나빠요는 사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이 플라스틱보다 발생되는 게 3배가 발생되고요. 알루미늄이 그 대신 재활용률은 플라스틱보다 높잖아요. 그죠? 재활용률은 알루미늄이 훨씬 높습니다. 왜? 알루미늄은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섞은 것도 없잖아요. 찌그러뜨려 갖고 분리수거장에 놓기만 하면 되는데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통일시켜 줄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수거 정책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품들 만드는 생산업체들이 너무 많은 플라스틱들을 쓰고 그걸 또 섞어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면 조금 부드러운 거 섞어줘야 되고요. 너무 부드러우면 좀 딱딱한 거 섞어줘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에 알루미늄처럼 하나로 버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줍고 그냥 버리기만 하면은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플라스틱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너희들 편하게 못 쓸 거야라고 전 세계 175개국 대표들이 곧 한 달 후에 내한을 합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제 마지막 그걸 해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날은 우리가 플라스틱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쓸 겁니다. 재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걸 만들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용 금지를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이런 국가 간의 약속을 만드는 서류를 만드는 기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앞으로는 편하게 못 쓸 거예요. 왜냐, 그게 굉장히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플라스틱 싸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플라스틱을 생수병을 먹는데 물값보다 이 포장 용기 값이 세금이 더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아껴 쓸 겁니다. 닦아갖고 다시 쓸 수 있게끔. 근데 그런 시대가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는 유럽은 이미 탄소세하고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곧 도래를 합니다. 플라스틱세는 눈에 안 보이는 거겠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다시 나오죠. 떠 있는 게 대한민국 면적이 15배 정도 된다, 14배, 15배 된다고 했는데 1%밖에 안 돼요. 근데 땅에 묻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이고,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제품들이 뭔지 아세요? 1등 타이어. 차이나 제품. 국가별로 말고 제품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귀가 안 좋아서. 폐, 선박.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일회용 제품,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섬유. 와, 우리 학생들 미래가 밝습니다. 미래가 밝아요. 맞는 말씀도 하셨고,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아까 폐선박 얘기도 나왔고 어망도 얘기했잖아요. 섬유가 많이 발생이 돼요. 1등, 2등을 다투는 게 섬유. 우리 어머니도 옷, 합성 섬유 옷, 그것들이 미세 플라스틱 발생 1위,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또 뭐냐? 아버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자동차의 타이어.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1, 2등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그 건조기 한번 돌려보셨죠? 건조기 한번 돌리고 그 필터 닦아보셨어요? 저만 닦아본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닦아보시면 거기 미세 플라스틱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상수도통에서 나가면 바다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어망 굉장히 중요하죠. 어망들 비싼 물고기 잡는데 어망 다치는 게 좋을까요? 생선 다치는 게 좋을까요? 생선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어망 다 잘라버립니다. 바다에 다 버려요. 그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려고 막 이제는 바닷가에서 쓰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제발 좀 어망이나 부표 뭐 이런 거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 그런 것들은 썩게끔 만드는 플라스틱을 하라고 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농업용에는 멀칭 필름이라고 이렇게 닫아 놓는 것들, 이런 검은색 비닐봉투 보셨죠? 그런 것들은 썩게끔 만드는 것들을 관리합니다. 왜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재활용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것도 원래는 중고등학생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지금처럼만 플라스틱 아끼고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플라스틱이 안 줄어요.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만 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처럼 재활용만 하는 시스템이라면 한 7%가 줄 거예요. 2040년 정도 될 때. 그래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은 플라스틱 양은 절대 줄지 않을 거다라는 게 미국의 관측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거 플라스틱 아끼려고 택배 사업 금지합니다. 일회용품 하는 배달 음식점 금지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럼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금지할 수 있는 걸 금지할 거냐? 아니면 어쩔 수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봐요. 예, 우리 학생들은 가능하겠다. 뭐 햄버거 먹고 싶고 뭐 음식 먹고 싶을 때 가방에다 식판을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빼갖고서 배달 음식 막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들은 출근하셔야 되는데 식판 꽂고 이렇게 막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저 사업을 어느 누가 금지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예요, 이거를. 그게 근본적인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활용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별 작업장 혹시 방송이나 이런 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봤거든요.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하루에 막 수십 톤씩 쏟아지는 그 안에서 플라스틱들 사이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피킹으로 우리는 재활용품을 걷어내고 있어요. 물론 선별 자동화돼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재활용품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선별 작업을 피킹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재활용률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근데 이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플라스틱은 절대 줄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들 좀 어렵지만 플라스틱이 쓰고 나서 밖에 보면은 태양빛이나 바다에 들어간 파도가 철쩍철쩍 때리면요. 생각보다 그게 우리는 안 아플 것 같은데 플라스틱한테는 굉장히 아파요. 특히 그 밖에 나가서 해수욕장에서 하루만 있으시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까맣게 타죠. 얘들도 아파요. 얘들도 플라스틱이 바닷물에 적셨다가 하늘에다가 태양빛을 보게 하면 얘들이요 피부가 타요. 쩍쩍 갈라집니다. 쩍쩍 갈라지면서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쪼개져요. 그것들이 바닷가에 있으면 물고기들이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낙동강과 인천 앞바다가 문헌 조사를 하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전 세계 5군데 안에 꼭 5등 안에 든다라는 문헌 조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아까 얘기했죠. 이 랭킹이 이렇게 돼요. 아쉽게도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 워낙 많은 쓰고 있는 플라스틱들보다도 이렇게 생활용품 쪽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는 것들 우리 티백 어머니 아버님들은 많이 드시겠죠. 오래 담그시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담글수록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탁섬유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온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그다음에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게 이제 그게 심각한 게 해양에 미세 플라스틱이 떠댕기면 염전에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어패류 바다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패류들도 소화를 못하니까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내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눈으로 찾을 수 있냐? 찾기 힘들어요,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화장품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 있는 거 아세요? 어머니들 그 색조 화장하시는 플라스틱 그 화장품에 화장을 잘 소위 말해 어머니들이 화장 잘 먹었다고 표현하는 화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 그 비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 피부는 친수성이고요. 화장품은 기름이잖아요. 친유성이기 때문에 잘 펴줘야 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존재하는데 나중에 샤워하거나 세수하실 때 어떻게 돼요? 상수도로 다
내려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썩는 쪽으로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같은 뭐 연구자들이 많은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인체 위험한가 이런 연구들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뭐 독성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 드리기 없지만 그냥 입자로만 볼 때 이것들이 어디까지 위험할까, 진짜 먹으면 어떻게 될까. 예, 소화장애 일으킨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동물, 식물한테 해봤더니 식물은 생장 전까지 이것들이 올라와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저도 이쪽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식물들이 잘 성장을 못하는 경향성들이 있고요. 동물도 보시면 알겠지만 체내에 쌓이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스틱 자체로도 나쁘지만요. 플라스틱이 조금 더 기능성 있게 만들기 위한 그 안에 첨가제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제발 그 자동차 우리 특히 어린 유아 아이들 장난감 뭐 이렇게 물고 빨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첨가제 부분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앞으로는 개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봤어요?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아버님들 장바구니 이용하세요.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 주시면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밖에 쓰레기들 줍는 거 플러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행사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가 심각해서 오늘은 우리 학생들한테 눈으로 조금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어렵게 안 하고 좀 썩는 플라스틱이 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다 넘어가고요. 제가 중국발 폐플라스틱 문제가 있었을 때 처음으로 그 일회용 이렇게 일회용 일반 필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거는 예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소위 말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쓰시고요. 미생물이 존재하는 토양 안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미생물들이 플라스틱을 잘게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유계 플라스틱은 왜 안 썩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석유계 플라스틱의 그 플라스틱의 구조는 미생물이 씹었었을 때 안 쪼개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로 계속 이어지는 구조인데 어려우니까 생략하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손잡고 있을 때 제가 미생물이고 우리 학생들이 손잡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떼면은 우리 학생들 힘이 약하니까 제가 쉽게 뗄 수 있겠죠. 근데 저 아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잡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떼지잖아요. 석유계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보시면 돼요.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이 미생물들이 있어서 공격하기 쉬워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미생물들이 공격하기 쉬운 플라스틱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있었었는데 그땐 약해서 유럽이나 혹시 여행 가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에는 20여 년 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약해서 이렇게 물건을 몇 개 집어넣으면 그냥 펑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걔네들 밑에 이렇게 써 있는 문구가 뭐냐면 아래 받쳐 드세요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성격에서는 절대 용납을 못 하겠죠. 들어다가 물건 떨어지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질긴데 생분해 빠른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왼쪽은 예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만들었던 것들 기존에 그리고 석유의 플라스틱인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플라스틱은 이렇게 질기면서 오래 갈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쓸 때는 편하게 쓰고요. 분해시킬 때는 좀 빨리 분해되게. 원래는 저렇게 질기면은 미생물이 잘 건들 수 있겠어요? 못 건들겠어요? 잘 못 건듭니다. 근데 미생물이 잘 건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질기냐 이렇게 봤다면 이렇게
일반 무거운 것들을 집어넣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을 개발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만들면은 잘 안 썩어요. 근데 요 위에 거 그림은 뭐냐면 처음 저희가 이 똑같은 것들을 토양에다가 미생물이 있는 토양입니다. 미생물이 있는, 우리 어머니들 꽃 심으실 때 꽃 잘 자란다. 거기는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분해가 됩니다. 똑같은 비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달만 지나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묻은 거를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은 종이처럼 이렇게 약간 변합니다. 그래서 쉽게 잘 흐지부지 되죠.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쭉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원리는 어떻게 내나요?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저를 나중에 만나러 오시면 제가 꼭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석유의 플라스틱은 수십 년이 지나도요. 사진을 조금 더 아주 미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표면이 이렇게 뚫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우리 500년 간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셨나요? 우리 그 문화재 이렇게 보러 가시면은 돌에 물방울 뚝뚝뚝뚝 떨어진 밑에 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여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죠? 그것들은 몇백 년 동안 물이 이렇게 때리니까 그게 돌이 이렇게 파이듯이 플라스틱 분해 똑같습니다. 미생물들이 천천히 계속 공격을 해야 한 500년 공격해야 플라스틱이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물성 플라스틱은 짧게 6개월, 1년, 뭐 자연에서는 10년까지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분해시킬 수 있게끔 가게 만드는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이런 컵들도 만들어 왔고요. 분해하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 오면 보여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예요. 요거. 똑같이 페트. 분해가 안 되죠, 잘. 페트는 그나마 석유 플라스틱 중에서는 분해가 조금 빨리 됩니다. 한 150년 걸립니다. 적어도 내가 만들었던 거를 내가 죽기 전까지는 분해시키는 걸 못 봐요. 지금 생물성 만약에 지금 분해가 되고 있다라고 석유 플라스틱 분해가 되고 있다. 언제 만들어야 되냐? 임진왜란 때 만들었으면 지금 분해가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이해하시기. 임진왜란 때 만든 석유 플라스틱 있으면 지금 분해가 되는 거예요. 500년 정도 걸릴 거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2달 정도면 깨져 나가는 것들을 보일 수 있어요. 이 안에다가 막 효소도 집어넣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도 다양하게 하면서 플라스틱을 빨리빨리 분해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실 때는 우리 한 달 정도까지만 쓰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 이후로는 분해가 빨리 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와 같이 연구했던 연구진들하고 뭘 만들었었냐면 이거 되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라도 잘 썩는 마스크를 만들면은 적어도 쓰시고 버려서 쓸 때 물론 회수해서 저 일반 봉투에다 잘 해서 버려야 되겠지만 뭐 바닷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크 너무 많이 밖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받아 나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잘 썩으면 그나마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썩는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썩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마스크하고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마스크 만드는 법 모르시죠? 마스크는 정말로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걔네들은 만드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그냥 솜사탕하고 똑같아요. 솜사탕 만드는 건 보셨죠? 설탕 녹인 다음에 원심력을 이용해서 쭉 돌리면 얘네들이 실타래 같은 게 쭉 도는 걸 그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둘둘둘 말잖아요. 똑같습니다. 얘들도 플라스틱을 녹여요.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서 실타래를 쭉 풀게끔 만들면 그것들을 쌓아서 기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마스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F94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건 어떻게 돼요? 기공도가 더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는 것들이고 80 이런 거는 그거보다 조금 호흡이 더 좋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마스크 필터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잡느냐? 여기다가 어떻게 잡냐면 대전을 걸어버립니다.
지금 플라스 차지로 마스크 필터에다가 정전기를 입히면요,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는 표면이 마이너스로 띄고 있어요. 얘네들이 쭉쭉쭉 들어오다 마스크 안에 딱 들어오면은 기공이 작아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전기를 걷던 플라스 차지로 그 마이너스를 흡착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KF94를 그때 코로나 한참 심각할 때 KF94가 품절 현상 막 일어날 때 있었잖아요. 하루에 2장만 사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우리는 쓰시고 한번 걸어 놓으시고 다시 쓰시잖아요. 예. 한번 쓰시면 KF94가 효율성이 94%가 안 나와요. 왜? 정전기가 없어지니까. 점점 필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예, 개껍데기라고 아시죠? 개껍데기 갈아서요, 예, 물에다가 담그면 분산이 잘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생분해 플라스틱 만든 거를, 예,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예, 얘네들을 개껍데기 물 속에다가 담갔다 빼서 건조시키면, 예, 이렇게 코팅이 됩니다. 표면에 플라스틱 차지로요. 그러면, 예, 미세먼지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딱 들러붙을 수 있게끔 도망 못 가게. 근데 얘네들 좋은 점은 뭐냐면요, 예, 코팅을 하는 거라서 효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50번 정도 쓸 때까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요 왼쪽 아래쪽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미세먼지를 만들기 위해서 담배를 넣어갖고서 이렇게 바람을 이쪽으로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필터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고요, 이쪽으로 먼지를 계속 보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좀 보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틴들 현상이라고, 예, 미세 입자가 많이 이렇게 떠 있을 때 빛을 쏘게 되면은, 예, 그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사이즈만큼 밀입자가 떠 있으면 이렇게 빛의 직신성 때문에 이렇게 길이 쭉 생깁니다. 이게 어디 주로 보이냐면, 태양 보시면, 하늘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비슷한 거 보이신 적 있죠? 그게 틴들 현상이라는 건데, 아까 보셨듯이 왼쪽 그림 보셨듯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왼쪽으로 안 넘어져. 필터가 이쪽으로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 아주 가속화 필름들 얼마나 잘 분해되나 보시면은, 6시간만 돼도 효소 안에서는 확 분해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선물했었냐면은, 예, 이 마스크 필터 웹을 우리 그 식물 키는 화분 있잖아요. 그 화분에다가 요만큼 넣어서, 예, 선물을 드리면, 예, 한두 달 있으면은 확인해 보시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학생들에게 좀 선물도 해보고 했었었는데, 예, 플라스틱이 잘 썩으려면은 사실 마스크가 아까 그런 일반 봉투보다 잘 썩습니다. 왜? 표면적이 넓어야지 미생물들이 옆에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스크 필터는 표면적이 너무 넓어서 미생물들이 잘 붙어 나갈 수 있으면서, 일회용 그 봉투는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마스크는 한 달이면 분해가 다 가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분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어디 있을까 보면, 커피숍이나 슈퍼마켓 편의점들 같은 데 보면은 일회용 봉투인데 생분해성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썩는 봉투입니다라고 하면 만져보면 약간 좀 푸석푸석한 느낌 드는 봉투가 있어요. 생분해 봉투입니다. 예. 썩고요. 아쉬운 거는 그거 자체로 생분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일단은 버리지만, 결국 그게 만약에 일회용 종량제 봉투에 못 들어가고 바다에 흘러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썩으니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어망 소재, 이런 것들은, 예, 실질적으로 생분해하는 것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업에서 쓰는 것들,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규정상 농약 같은 데다가 이걸 회수해서 줘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까? 토양에서 또 긁히고 뭐하면 다 토양에 묻혀 있고, 그래서 태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분해로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뀌어왔고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특히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재활용을 하시겠어요? 예. 좀 더 깊은 얘기 중고등학생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거를 아예 원료 구조부터 쪼개갖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는데 엄청 비싸죠. 저걸 녹여서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그날 야구장 들어가나 축구장 들어갈 때 들어가는 플라스틱들을 생분해성 플라스틱만 쓰고 다시 밖에 나올 때 모아서 그걸 한번 분해시킬 수 있게끔 하자 해봤더니 이렇게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의 뭐 한 40에서 70% 정도 쓰레기가 절감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 예전에 연구원에도 좀 있었었는데 그 연구원에 있을 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든 것들을 야구장에다 집어넣고요. 그날은 거기서 쓰고 있는 야구장에서 쓰는 플라스틱들은 쓰시고 나올 때 분리수거를 해주시면 이것들을 매립장 가서 썩게끔 만드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들이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이라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국가연구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야구장에다 또는 아래 축구장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포장 용기, 그 다음에 그날 여름이었으니까 뭐 부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나오실 때 통에다가 버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플라스틱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플라스틱은 어떻게 관리하고 순환시킬 거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석유계 플라스틱도 그렇고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냥 마냥 쓰라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것들을 회수를 잘해서 다시 쓸 거냐 아니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거냐 이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저도 그날 가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다 일회용 봉투 자체가 전부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입니다. 만들어서 여기다 버려주시면 보시면 이분들이 다 갖고 갔던 게 저희가 공급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나중에 반납해서 분해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천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들 종류별로 썩는 방법들이 달라서 그것들을 같이 썩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증화 테스트도 하고 있어서 미래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분해될 수 있게끔 빨리 분해될 수 있게끔 만드냐 이것들을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으로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민간 단체들끼리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외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포르투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음식점들 있는 그 도시에 실질적으로 쓰고 난 플라스틱들을 음식하고 모아서 그것들 같이 쓰레기로 버려서 이것들을 좀 가스화시키면은 좀 빨리 분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선례도 있고요. 각국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 학생들이 100분을 수업 듣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잘 듣고 계셔갖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플라스틱 자체가 저기 보시면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라고 하죠.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것들을 조금 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재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와도 재활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좀 재활용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수님이 생각보다 저런 거 재활용 잘 된다는데 왜 안 돼요? 이거는 재활용을 하라고 권고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것들이 재활용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법적으로 저 용기들이 전부 다 단일 제품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쉽게 빨대는 어떤 소재니까 쉽게 재활용 그 창고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만 생기면 다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빨대가 어떤 고분자로 만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어머니들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 쓰시고 그 상수도로 집어넣어서 바다로 들어가면 분해가 빨리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분해 빨리 되면 쓰실 때는 하고 분해 빨리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개껍데기 있죠. 개껍데기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그거를 화장품에 섞어서 쓸 수 있게끔 이거 쓰시고 나서는 그 아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비누만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없으면요, 이거 세척이 안 돼요. 이렇게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해야지만 이렇게 세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이 화장품에는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인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 안 썩는 플라스틱들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 다만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성도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독성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랩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배달 음식이나 포장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이는 떼서 분리수거하면은 종이는 재활용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접착제들 이런 것들은 재활용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물에 녹는 접착제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에 녹는 접착제를 개발을 해서 쓰시고 나서 분리수거 하실 때 물에다가 넣었다 빼면은 요것만 딱 빠집니다. 생분해는요, 자연히 생분해도 잘 될 수 있는 접착제를 개발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상용화 시키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원했던 고분자들이 원상태에 돌아가는 이렇게 기능성 고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들은 한번 이거 깨트리면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딱 깨져주면 다시 안 붙잖아요. 저런 것들은 이렇게 늘렸다가도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특징들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상기억 고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상기억 고분자. 지금 금속 물질들은 우리 집안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형상기억 소재는 어디에 있느냐? 커피포트. 온도가 올라가면 뚝 떨어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 근데 고분자 쪽은 흔치가 않죠. 이런 것들 어디 쓰느냐? 미래의 고분자들, 우리 인체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바이오 머터리얼 쪽으로 쓰는 연구들도 생물의 소재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소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어디다 쓰느냐?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시면 햄버거 예전에 햄버거 패티 뭐 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들 때 문제보다는 배송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배송할 때 이동 간의 그 냉동 탑차의 탑 온도를 꺼버리면 그 안에서 패티가 사고가 나거나 특히 냉장식품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배송할 때 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들이 잘 모르고 유통기간 표시 안 되는 건 이제 아시죠? 소비자 사용 권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밖에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햄버거가 패티가 정말 안심적으로 먹을 수 있어 없어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아까 이게 쑥 줄어드는 거 보셨죠? 몇 도에서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적어도 내가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쓸 수 있는 인디케이터, 지시제로서의 센서로 쓸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쓰시고 버리시면 생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 용기도 생분해, 저것도 센싱도 생분해로 썼으면 나중에 쓰실 때는 편하게 사용적으로 편리하게 쓰시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반 쓰레기, 종이류, 캔, 병류, 플라스틱이 있는데 요 삼각형 포장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플라스틱 요거 보시면은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플라스틱 종류별로 번호가 써 있어요. 1번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중에 저한테 선물 주신 건 저
드리겠습니다. 예, 밑에 번호가 순서대로 있는데요. 패트가 1번이에요. 그 번호가 뭐냐면 재활용이 쉽게 되는 순서들, 예, 용이한 순서들을 밑에서 번호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아가서는 우리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생분해성만 따로 빼서 예, 이것들을 조금 더 자연으로 빨리 돌려보낼 수 있게 한다면 적어도 여기서 밖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조금 더 세이빙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썩는 플라스틱이 기존에 있는 뭐 석유의 플라스틱을 대체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물질의 순환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른 것뿐이니 그것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갖고 가는 게 올바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긴 시간 동안에 집중하고 들으셔갖고 너무 죄송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하고 땅 합쳤을 때 아프리카하고 어떤 땅이 더 큰 것 같으세요? 미국, 중국 합친 거. 예. 그러면은 세 가지 합치면 얼마나 클까요? 몇 배 클까요?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으니까. 1.5배? 예. 그러면 이렇게 다 합치면 몇 배가 더 커질까요? 5배? 3배? 와. 자, 이렇게 다 합치면 몇 배가 커질까요? 12배? 어우. 예. 사실은 이거 다 합쳐도 아프리카보다 안 커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오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미래에 연구자를 과학자를 꿈꾸고 있다고 하면은 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게 어떤 거냐를 탐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이 하면 몇 배가 차이 날까 고민해봤는데 해봤더니 아프리카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바라보는 과학들이 스스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더 미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과학이 만들었어요. 과학이 만들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도 반드시 과학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이런데 나오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